초이, 혹시 요즘 재미있게 본 영화나 드라마 있나요? 그럼요. 저는 페드로 파스칼이 나오는 건 거의 다 챙겨보는 편입니다. 만달로리안부터 라스트 오브 어스까지 정말 믿고 보는 배우죠. 바로 그 페드로 파스칼을 포함해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헐리우드 스타 550여 명이 최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인 폰다를 주축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게 새 영화 홍보 때문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선언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550명이요? 와, 그 명단에 또 누가 있었는데요? 제가 알만한 사람도 있나요? 솔직히 제인 폰다라는 분은 잘 모르겠거든요. 어벤져스의 헐크, 마크 러팔로부터 시작해서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조지 클로니 같은 대배우들은 물론이고 팝의 아이콘인 아리아나 그란데와 케이티 페리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크 러팔로랑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요? 이건 그냥 몇몇 배우의 소신발언 수준이 아니네요. 헐리우드의 거물들이 단체로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대체 무슨 일이죠? 이들이 70여 년 전에 만들어졌던 표현의 자유위원회 CFA라는 단체를 다시 부활시킨 겁니다. 그리고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죠. 억압의 세력이 돌아왔다. 억압의 세력이라니. 굉장히 비장한데요? 그들이 말하는 억압의 세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누군가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를 겨냥한 겁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치 상황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여기에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한 거죠. 그런데 왜 하필 70년 전의 단체를 다시 만든 거죠? 그냥 새로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역사적 상징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죠. 70년이면 1950년대인데 당시 미국에는 메카시즘이라는 광풍이 불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공산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여 반대 세력을 탄압하던 암흑기였죠. 아, 저도 들어봤어요. 헐리우드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거요. 영화계 인사들을 청문회에 불러서 사상을 검증하고 조금이라도 밑보이면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던 그 시절 말이군요. 맞습니다. 당시 하원 비미활동위원회 HUAC라는 곳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인 폰다의 아버지인 명배우 헨리 폰다가 바로 그 메카시즘에 맞서기 위해 CFA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결성은 지금 트럼프 시대의 위협이 70년 전 메카시즘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이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와, 이건 그냥 단순한 정치 비판이 아니네요. 당신들은 지금 헌법을 파괴했던 과거의 유령과 같다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나서는 건 자신들의 활동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국 민주주의의 방패라고 불리는 수정헌법 제1조입니다. 수정헌법 제1조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종교, 언론, 출판의 자유,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 및 정부에 대한 청원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개인의 생각이나 표현을 함부로 막을 수 없다는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죠. CFA의 운동은 이 포괄적인 비판의 권리가 지금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과거 메카시즘 시대와 지금 트럼프 시대의 위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같고 또 어떻게 다른가요? 공통점은 반대 세력을 침묵시키려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위협의 방식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메카시즘 시대의 블랙리스트는 주로 스튜디오나 민간 조직의 압력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사회적 매장이었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 정부가 있었지만요. 네, 사회적 압박이 주된 수단이었군요. 하지만 지금 트럼프 시대의 위협은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연방정부, 즉 국가 권력 자체를 무기화해서 비판자들을 직접 처벌하려 한다는 겁니다. 국가 권력을 무기화한다고요? 예를 들면 어떤 식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JD 벤스 부통령, 펜 본디 장관 같은 핵심 인사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제에 반대하는 개인이나 조직을 연방정부의 힘을 이용해서 추적하겠다고 공견하니 위협했습니다. 정말 대놓고 위협을 한 거네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가장 충격적인 사례 중 하나는 법무장관이었던 펜 본디가 증오 발언, 즉 헤이트 스피치라는 새로운 법적 범주를 만들어서 비판자들을 기소하려 시도한 일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증오 발언은 당연히 나쁜 거 아닌가요? 그걸 막는 게 왜 문제가 되죠? 그게 바로 미국의 표현의 자유 개념이 우리와 다른 지점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폭넓게 보장해서 단순히 기분 나쁘거나 모욕적인 발언만으론 처벌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심지어 과거 KKK단의 활동조차 법적으로 진정한 위협이라고 인정받지 못한 판례가 있을 정도입니다. KKK 단도요? 기준이 정말 높군요.
네.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증오 발언을 처벌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CFA 같은 단체들은 이걸 정부가 비판적인 목소리를 탄압하기 위해 증오 발언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이용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보복의 도구로 쓰려는 것이라고 가장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인 거죠. 정부가 자의적으로 법의 잣대를 휘두를 수 있다는 경고군요. 언론이나 학계에 대한 압박도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친팔레스타인 성향을 가진 비시민권자 학자들을 추방하려는 정책이 있었는데 연방 판사가 이를 두고 고의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 설계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심지어 이 판사는 보수 성향의 레이건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와, 보수 성향의 판사조차 위헌이라고 할 정도면 정말 선을 넘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CFA가 특히 중요하게 지키려는 가치 중 하나가 바로 풍자입니다. 코미디언이나 작가들이 정치 권력을 비판하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 말이죠. 실제로 유명 토크쇼인 지미 킴멜 라이브가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으로 방송이 잠정 중단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까지 직접 건드린 거군요. 그러니 줄리아 루이 드라이퍼스나 벤 스틸러 같은 코미디의 대가들이 이 운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이들이야말로 최전선의 선셈이니까요. 정확합니다. 이들의 참여는 풍자 예술을 지키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참여자 면면을 보면 정말 전략적이에요. 마크 러팔로처럼 평소에도 자기 SNS로 정치적 발언을 자주 하는 배우가 참여하면 그 진정성이 더 와닿겠죠? 맞아요. 헐크가 그냥 영화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었네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경우는 환경운동가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인물이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이 운동에 무게감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빌리 아일리시나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젊은 팝스타들의 참여는 이 메시지가 전통적인 뉴스 매체를 넘어 틱톡이나 유튜브를 통해 전생의 젊은 팬들에게 퍼져나가는 강력한 확성기 역할을 합니다. 1950년대의 저항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급력인 셈이죠. 정말 어벤져스처럼 각자의 역할이 뚜렷하네요. 물론 이런 움직임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겠죠. 당연합니다. 트럼프 측 백악관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제인 폰다의 과거 베트남전 반대운동 이력을 문제 삼으며 그녀를 하노이제인이라는 비하적인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킨다는 주장은 민주당의 거짓말일 뿐이라고 일축했죠. 핵심 쟁점인 표현의 자유 문제는 피하고 그냥 인신엄격으로 프레임을 바꾸려는 전형적인 정치적 대응 방식이네요. 그렇죠. 또 한편에서는 유명인들의 정치 참여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오히려 대중의 피로감만 높이는 건 아닌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과거 컨트리 그룹 딕시칙스가 부시 대통령을 비판했다가 팬들에게 외면받고 방송가에서 퇴출당한 사례처럼 실제적인 위험도 따르고요. 확실히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정치적 견해를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비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선 것은 지금의 싸움이 단순히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미국의 가치를 정의하고 누가 이 시대의 이야기꾼으로 남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화적 권위에 대한 투쟁으로 보는 거죠. 자신들의 이야기할 권리, 즉 직업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도 하겠네요. 맞습니다. 헐리우드는 종종 경박하다고 비판받지만 사실상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문화서사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막당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헌법적 권리를 공개적으로 방어하고 나선 겁니다. 정말 영화보다도 영화 같은 이야기죠. 트럼프 시대의 정치적 긴장과 1950년대 메카시즘의 어두운 역사가 거울처럼 마주보고 있는 형국이네요. 헐리우드 스타들이 자신들의 가장 큰 무기인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거대한 방어선을 구축한 만큼 이들의 행보가 미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놓치면 손해겠죠. 지금까지 김앤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